교육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고창 국민 및 학부모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교육정책 간담회 진행을 맡은 고창 중학교 교감 이경진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담회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석 교육감님의 인사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정책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인사 말씀 끝으로 교육정책이나 교육 현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사항은 미리 준비하셨다가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자는 진행자가 지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감님 간담회에 대한 말씀을 끝으로 금일 간담회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다시 한번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는 진동으로 해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서거석 교육감님과 함께하는 고창지역 주민과 고창중학교 교육가족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불철주야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발전에 노심천하시는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님의 교육정책위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교육감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우리 도광 선생님 살고 계시나요? 대단히 수고 많으셨죠? 그렇죠? 큰 박수 한번 주세요.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요. 뒤에까지 제가 좀 저를 보실 수 있어야 되고 저도 또 뵐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서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창 북주에 제가 그전부터 명성을 들어왔었어요. 정말 좋은 학교다. 그런데 와보니까 정말 좋네요. 그래서 사실 고창 북중학교에 우리 이사장님, 김미숙 이사장님 두 분이 누군지 아시죠? 아시는 분? 네. 성함이? 네. 그렇죠. 이강수 전 군수님이에요. 잘 모르세요? 네. 그러니까. 근데, 잠깐만요. 예. 우리 군수님하고 저하고 인연이 깊어요. 왜냐면, 제가 군수님으로 계실 때 제가 전북대학교 총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고창에 전북대 캠퍼스가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때 이제 원래는 거기가 뭐죠? 폴리텍 대학이었잖아요. 폴리텍 대학. 거기 이제 모집을 안 하면서 그 건물과 부지가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 이강수 교수님께서 저한테 귀띔을 해주시고 또 함께 노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기획재정부에 가서 그 학교 부지와 또 건물을 우리 전북대학교가 인수를 했어요. 그 역할을 이강수 교수님이 많이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고창에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제가 그래서 우리 교수님과 함께 손을 잡고 또 고창에 대학을 세웠어요. 지금 잘 운영되고 있죠? 네, 대단히 좀 시원찮아. 박수 한번 주세요. 아마 이강수 교수님도 지금 듣고 계실 거예요. 아무튼 고창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써주신 그런 분인데 그런 인연을 맺고 저하고는 저보다 연세가 조금 높아요. 그래서 제가 형님으로 모시고 했었는데 우리 사모님이 우리 형수님이 계시고요. 반갑고요. 우리 고창 북중이 말로만
좋은 학교가 아니고 사실 이 면 지역에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오는 학교가 거의 없어요. 다들 지금 한 20년도 안 돼가지고 학교를 물 담배 많이 하면서 밤잠을 못 자고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도 그렇고, 그건 그 아이들에게 뭔가 매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오는 거다. 제가 오늘도 한 아이당 한 악기를 다루는 1인 1학기 그것도 열심히 실행을 하고 일을 봤습니다. 물론 이제 오케스트라 지금 만든 지가 얼마나 됐죠? 누가 대답하세요? 3년. 그러면 22년? 21년? 네. 지금 그 전국 특별자치도 내에 한 780개 학교가 있으면 오케스트라라든가 락밴드, 합창단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이제 권유를 해서 참가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텐데 아무튼 이 고창 북중이 그렇게 명문 학교가 되려면 우선 아이들의 실력이 뛰어나고 또 인성이 제대로 돼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동의하시죠? 네. 고창 북중이 앞으로 더 발전하는데 교육감인 저도 적극적으로 성원하고 또 함께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때도 박수가 나와야 돼요. 인사말은 여기까지만 하고 지금부터는 궁금하신 거를 저한테 물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먼저 스타트를 끊으실까요? 여기 지금 학생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학생 한번 손 들어봐요. 학생? 요즘 내리세요. 같이 앉으세요. 예, 지금 학부모님 한 손 들어봐요. 네, 오셨네요. 그 다음, 부안면 주민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자, 그러면 질문 어떻게 할까요? 예, 말씀하세요. 저는 부안군 지휘관 협의회장입니다. 신영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서거서 교육관님을 모시고 이런 자리를 갖게 됨을 진심으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교육관님도 잘 아다시피 지금 농어촌이 소멸지역으로 계속 지금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학교였던 학교도 지금 소규모 이렇게 전략이 돼가지고 이렇게 농어촌 학교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관님께서도 그 어려움에 크게 공감하시고 또 지원을 많이 해주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북중학교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우수하여 전국에서 많이 찾아오고 있는 학교입니다. 아마 교육관님 지금 이 자리에서 손들어 보라 해도 지원 관행 출신이 80%가 넘어요.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의 90% 이상 저희 중앙대 출신이 아닌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또 저희 학교 이렇게 관내에 있는 학교를 이렇게 오시다 보니까 행정 절차가 좀 많이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나 위원장님도 우리 학교에서 문의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도 좀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절차를 좀 간소화시켜서 더 많은 학생이 찾아올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아까 우리 교육장님한테 들어봤는데 2년 동안 150무건이라는 거대한
돈을 저희 국정원에 투자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더 관심 가지시고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양면 이장협회 회장님 감사합니다. 우선 고창 북중에 가는 지난 2년간 아까 얼마라고 했죠? 기억하시죠? 156억을 지원을 해서 그 공간, 예능이라든가 식생활관, 과학관, 또 아직 지금 안 깔렸지만 운동장 저쪽 부분에 국제 규격의 인조 축구장을 설치하는 거고, 그다음에 대장변환 구조금이라고 해서 전부 합치면 156억을 앞으로도 뭘 지원할까 찾아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20년 육성을 하면서 제가 아까 어려운 말인 건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기숙사가 옛날에 불가능하게 개조해서 기숙사를 쓰다 보니까 지금 요즘 우리 학생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해결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기숙사의 근시청 금방 처음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여러 가지 살펴서 실무 수사하고 상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자꾸 주는 문제, 그래서 학교도가 없어지고 통합되고 그런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전북 특별자치도에서 14개 시군이 있습니다. 전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전부 소멸 위험 지역으로 이미 국가에서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이런 정도로 이제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갖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애들 울음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 우리 14개 시군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서 국가가 아예 소멸될 위험성이 가장 높은 나라 1위가 어딘지 아세요? 한국이에요. 사실은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이 굉장히 너무 적다. 전 세계에서 제일 적은 나라 1위였는데 바꿔줬어요. 한국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면 국가가 지금 없어질 위험에 처해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할 것인가. 사실 우리 지역에서 이걸 해결하기는 어렵죠. 원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고창 지역에 큰 회사가 하나 들어와서, 그래서 여기서 직원들이 머무고 또 여기서 생각해야 될 그 회사에 들어가서 이렇게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지금 큰 회사가 들어올 가능성이 전국은 별로 없죠. 그러니까 현대, 삼성 이런 데가 들어올 가능성은 많지 않다. 거기에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을 낳았을 경우에 그 아이들을 잘 길러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사교육비도 많이 들고 또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가 너무 힘들겠다. 지금 이 생에서 내 인생이 중요하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이제 그 인식을 바꿀 것인가. 가정을 이루는 것이 정말 행복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주고 또 실제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현재 국가에서 그런 뒷받침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은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 문제인데 교육감은 정치인도 아니면서 정치인 비슷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우리 헌법에 보면 교육감은 정치인이 아닌 것을 보고 있어요. 교육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당적도 가지면 안 돼요. 민주당이나 뭐든 가질 수가 없어요. 가지면 출마를 못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실제로 하는 행위는 행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또 정치인들이 하는 것도 비슷해요.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이제 교육을 통해서 그러면 인구 소멸 또 학교 소멸을 마을 소멸을 막을 수 있을까? 없는 거 아니겠지? 어떻게? 아무리 고참 중학교와 같은 이런 학교가 많이 생긴다면 고참 쪽을 보내야 돼. 그래서 광주에서 보따리 쌓아서 쭉 올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있는 사람 있잖아요. 저 광주에서 왔어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광주뿐만 아니라 저도 대전에서도 올 수 있어요. 진짜 괜찮다. 지금 상산고등학교에 전국에 속자. 그런 식으로 해서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 오면 자기 소질과 적성에 따라서 자기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다는 그러면 보따리 싸죠. 근데 아직 그런 수준에 있는 학교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역으로 교육을 위해서 정부가 안 되겠어. 보따리 싸고 대전으로 가니까 저쪽 무진장 지역은 대전이 가깝잖아요. 그쪽에서 또 이쪽 뭐 고창이라든가 순창 뭐 이런 데는 또 광주로 가까우니까 일부는 광주로 가요. 그렇게 해서 상당히 우려가 또 걱정이 많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육의 질을 어떻게 질적 수준으로 높일 것인가 그런 것인데 그것은 참 교육의 학교에서의 교육의 역할의 대부분은 누가 하겠어요? 직원이 할까요? 그건 선생님이에요. 교사의 역할이 거의 90% 이상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뭔가 의지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최고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 교육은 항상 그 밑바닥에 사랑,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애정이 있어야 교육적인 효과가 있지 그게 없으면 수업 100번 해봐야 애들하고 교감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건데 그러면 선생님들로 하여금 그런 적극적인 의지를 갖도록 하는 부분이 있을까? 그걸 여러 가지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상대적으로 사립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재단의 의지가 선생님들의 의지하고 맞아 떨어져요. 대부분의 사립학교가.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분명히 사립학교가 유리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사립학교는 일단 입사를 하면 정년까지 특별한 사회에 연관하는 정년까지 가잖아요. 근데 공립은 보통 뭐
5년 초등학교, 7년, 6년 중고등학교 이렇게 근무하는 것 딴 데로 가니까 별로 그 학교에 대해서 애정이 있을까요?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근데 아무래도 거기 종신으로 그래서 정형외과에 있는 그런 경우보다는 상대적으로 애정이 적을 수밖에 없죠. 정을 잔뜩 들였는데 6년 후에 또 떠나는 그런 경우는 있죠. 어쨌든 그 선생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선생님들이 어떤 분들이나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 이 선생님의 아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인생이 달라져요. 인생 판도가.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을 잘 섬겨야 될까요? 아니면 선생님을 함부로 대해야 될까요? 잘 섬겨야 돼요. 보면 생각해요. 선생님만 보면 막 생각해 웃으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 초등학교 왜냐면 이제 특히 젊은 부모들의 경우는 이제 처음 아이를 갖게 되고 초등학교 처음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관심이 많아요. 관심이 많고 혹시 얘가 뭐 여기 이마에 긁힌 자국이라도 있는가 열심히 봐요. 만약 긁혔다 그러면 왜 긁혔는가를 꼭 따져. 만약에 다른 애가 긁었다. 그러면 당장에 쫓아가야 돼요. 그래서 사과를 받는 것도 부족해. 그 정도에서 멈추면 괜찮은데 만약에 그쪽에서 좀 태도가 좀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래요. 이렇게 하면 뭐요?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자존심 걸고 어디까지 가요? 학폭으로 가고 위원회로 가고 경찰서로 가고 이거는 아직까지 아니에요. 사실 긁힐 수도 있지. 막 지속적으로 초등학교 고학년들이 한다면 그건 용서가 안 되지만 아이들끼리 가다가 부딪혔을 때 그럴 수도 있는데 사과를 하는 게 근데 선생님이 사과를 시키기도 어려워요. 왜 사과를 하냐고 이거는 정기설정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하면 좀 너무 길어지니까 그 정도 하고요. 아무튼 선생님을 잘 섬겨야만 선생님 마음에서 우러나서 마음대로 수업 준비를 1시간에서 2시간 할 수 있고 3시간 할 수 있고 더 열정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권이 가르쳐야 해요. 교권이 안 쓰면 애들이 수업 시간에 지금 아마 제가 듣기로는 고창부쯤 들어가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학교에는 초등학교 한 5학년만 되면 덕치가 커져가지고 특히 초등학교 선생님은 여선생님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고대 졸업하고 임용시험 보고 한 2, 3년밖에 안 된 아직 경험이 없는 풋내기 여선생님 같은 경우에 덩치도 애가 더 크지 말은 안 듣지 그러면 감당하는데 물어봐요. 선생님이 물어봐요. 그리고 이제 그런 정도에 그치면 괜찮은데 또 그 학부모가 괴롭히기만 이렇게 되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선생님도 작년 기준으로 9년 동안 전국에서 100명이 극단적 선택을 해서 선생님이 조건이 서야 돼요. 조건이 가르쳐야 돼요. 선생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으면 교권을 저절로 서는 거예요. 뭐 애가 집에 와서 뭐라고 해도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 그래서 일단 교육을 통해서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임으로써 아이들이 의견을 가지고 이쪽으로. 근데 이제 교육청에서는 그럼 뭐 하느냐? 교육청에서는 교권을 높이는 쪽으로 지금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고, 또 교권이 실행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고창 구축은 지금 뭐 어울림 학교 이런 거 없죠. 그런데 초등학교에 어울림 학교라는 것이 있는데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옮겨서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것도 광역형으로 해가지고 초등학생들은 전국 어디서든지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갈 수가 있습니다. 시군 경계를 그 다음에 또 초등학교는 이제 농촌 유학이라고 해서 서울 쪽에서 초등학생들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면책 학교로 다닐 수 있도록 그래서 학교가 문 닫는 것을 지연시키거나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우리 학부모 회장님 네, 학부모회장 임은정이라고 합니다.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요즘 그 현장에 선생님들 진짜 애를 많이 쓰시고 있거든요. 그리고 고창 부분은 비수평 학교여가지고 선생님께서 더 노력을 많이 하시고 애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교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교육감님께서 교권 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부모 회장님 교권을 높이는 모르셨습니다. 교권 신장에 대해서는 아까도 지금 교권 신장에 대해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학생 인권하고 교권은 함께 보호, 존중되어야 된다라고 공약을 제가 세웠습니다. 저만 세웠습니다. 학력 신장이라는 공약도 저만 세웠습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권위주의 시대에 우리 한국에서 오랜 세월 동안 학생 인권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선생님은 마음 내키는 대로 했어요. 체벌도 너무 많았어요. 정당한 이유가 없이도 기분 내키는 대로 체벌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건 잘못됐다. 물론 사랑의 매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정신이 못 차릴 때, 속을 못 차릴 때, 그 아이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것이 시대가 변해서 안 되겠다. 체벌이 아니라 말로 설득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한 11년 전에 학생 인권을 주장하고 섬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 박수를 쳤습니다. 잘했다. 그랬는데 결국 이제 지금 한 10년, 10여 년 지내고 보면 그때 놓친 게 있어요. 놓친 게 뭐냐면 학생 인권을 섬기면서 교권도 함께 섬겼어야 돼요. 교권을 팽개쳐버리고 이건 뭐 어떻게 되든 말든 방치해버리는 그것이 아니라 같이 섬겼어야 돼요. 그런데 방치하다 보니까 이 교권이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 발길에 체입이고 교권을 우습게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수많은 부재한 폐해가 일어났어요. 그런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기준에서 9년 동안 100명이 학성 민원, 학부모로부터 학성 민원을 시작
시달리다, 또 아이들한테 시달리다, 굉장히 스스로 목소리를 끊었는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서울에 작년 서이초라는 초등학교였는데, 선생님이 괴롭을 당하다가 감당을 못하고 교사경력 한 2, 3년밖에 안 되는 여선생님인데 자기 교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고, 그러자 주로 이제 초등학교 교사가 되게 됐습니다. 초중등 교사들이 수십만 명이 서울의 거리로 쏟아졌습니다. 더 이상 못해보겠다. 우리를 살려야 이렇게 주장 외쳤어요. 그때 온 국민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 정도였어? 몰랐어. 그래가지고 이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죠. 완전히 그러니까 교권이 발로 채이고 또 채이다가 그냥 골마 터져서 나타난 것이 작년에 그 사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교사들이 주장이 뭐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그래서 법도 일부 개정 바꾸고, 그리고 또 대책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국 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교권과 학생인권을 함께 가야 된다, 함께 보호해야 된다. 처음부터 주장을 했고, 취임하고 난 뒤에 작년 3월에 원래 학생인권조례만 있었어요. 학생인권조례. 근데 그 학생인권조례에 보면 피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애들 건강권, 수면권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잠자는 아이들을 깨우면 됩니다. 솔직하게. 근데 지금 초등학교 때만 해도 안 졸던 아이들이 중고등학교만 딱 가면 적게는 4대 1. 아마 고착증을 조는 아이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좋은 학교는 조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거 딱 보면 많이 이야기지만 좋은 학교들이 바로 알아요. 근데 많게는 적게는 4분의 1, 많게는 2분의 1에서 3분의 2까지 잘 속혀요. 근데 선생님이 깨울 수가 있을까요? 못 깨워요. 만약에 힘들어서 깨우면 신체적 학대, 큰 소리 질러가지고 깨우면 정서적,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안 깨워요. 왜냐하면 그렇게 깨우다가 처음에 몇 년 동안 많은 선생님이 고초를 겪거든요. 어디에 있어요? 학생인권센터에 불려가거든요. 거기에 경찰서보다도 더 선생님들의 공포의 대상입니다. 불려가면 경찰서 가서 취조받는 것을 저리 가요. 그래가지고 급기야는 한 6, 7년 전에 부안에 상서중학교 선생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거기 교사 먹고 나갔어요. 억울하다. 그래서 제가 학생인권 조례를 하면서 교육인권 조례를 작년 3월에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들까지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는 그런 규정을 만들고, 또 학생인권센터, 악명 높은 학생인권센터를 이름을 없앴어요. 그리고 교육인권센터에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교육인권센터에서도 역시 학생인권, 교직원인권까지, 그래서 학생인권부, 교직원인권 파트를 나눠서 동시에 보호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작년 초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국의 학령을 전국 최하위권으로 떨어뜨리고, 전반적으로
또 학생인권만을 계속 섬기면서 교권을 가르치도록 만든 책임자가 누굴까요? 있어요. 네. 그 그룹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전혀 반성을 안 해요. 지금도 학생인권이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해요. 아직도 부족하다 이렇게 딱 원인이 그거예요. 아직도 학생인권 부족하다. 대부분은 지금 너무 지나쳤다, 과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좀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 하여튼 뭐 그러거나 말거나 반대가 있었지만 그걸 물리치고 그리고 교육인권센터로 교육인권조례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있고 지금 뭐 이 자리에서 세부적으로 뭘 어떻게 하고 있다까지 다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민원은 그냥 체계하는 바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항상 시대를 관통하는 큰 흐름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시대 정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시대는 전에는 또 학력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때 중간 기말 시험을 없애서, 그리고 학생인권이 중요하다. 그래서 교권을 또 바로 차지했어요. 그때는 그게 시대의 정신이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정신을 좀 더 지혜롭게 잘 살렸어야 되는데 너무 앞서가고 너무 옆길로 가고 있다. 그것이 아쉬운 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대 정신이 또 바뀌어 있습니다. 학력이 중요하다. 학력이야말로 아이들 인생을 결정 지어주는 가장 중요하진 않지만 중요한 요소다. 그렇기 때문에 학력을 제대로 키워주지 못하는, 다른 말로 하면 실력을 제대로 키워주지 못하는 학교는 존재의 의미가 없다. 가방을 들고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학교,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또 그런 선생님, 존재의 이유가 없어요. 선생님의 사명은 아이들에게 실력을 들려줘야 돼요.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실력 또는 학력이라고 한다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항상 다른 인성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데 그만 생략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력과 다른 인성은 같이 가야 돼요. 실력은 있어요. 얘가 반에서 1등도 했고 전교에서 1등도 했어요. 근데 생각이 삐뚤어졌어요. 저만 이기적이고 수상한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든지 지 멋대로는 그런 애들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나중에 틀림없이 뭐가 되냐면 두 글자. 괴물이 돼요. 사회적인 괴물. 그럼 차라리 공부 안 되는 것보다 못해. 나쁜 짓을 더 많이 해서 이 사회를 더 어렵게 피해를 주게 돼요. 그건 X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력과 다른 인상이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지난 시기에는 지금 초등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유치원은 놀이과정이니까 빼고 초, 중, 고, 대는 있지만 또 고서 빼고 성인이니까 그러면 초, 중, 고 3단계의 교육의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 고등학교 같죠. 초등학교. 사실 제가 봐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과정은 전부 기초 과정이에요. 중고를 잘하려면 초를 잘해야 돼요. 초를 어중간하게 하면 중고에 가서 포기하거나 어중간하게 하게 돼요. 이제 초에서 잘하는 애들 자신감, 자존감, 또 흥미, 또 독립을까지 다 되거든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초등학교에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중학교에 갔을 때 자기 소질과 적성에 따라서 선택을 거 아닙니까? 뭘 해도 자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가 90이에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학력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공부 하지 마세요. 시험도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애들이 그냥 하고 싶은 거 지키세요. 정말 그거 무책임이에요. 그 아이의 장래를 1도 책임져주지 않는, 책임져줄 수 없는 그런 저는 무지막지한 말이었다 이렇게 듭니다. 왜냐면 그 인생이 그 아이의 인생이 벌써 초등학교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초등학교에서 기본이 결정돼요. 그런데 그때 그냥 적당히 애들 행복한 학교, 그냥 놀리는 것이 뭐가 행복합니까? 사실 초등학교 때 중간중간에 너무 큰 잘못이에요. 애들이 아니 선생님이 가르치고 애들이 배웠으면 반드시 평가하는 것이 교육학의 기본 원리예요. 근데 평가를 안 해. 평가를 안 하면 얘는 지금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첫째 몰라요. 자기 점검을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해야 될 이유를 별로 몰라. 애들은 어리니까 판단력이 부족하잖아요. 애들이 어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판단력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어떤 잘못된 신호를 주냐 그러면 공부는 그냥 학교에서만 듣기만 하면 돼. 복습이라는 것이 없어요. 물론 부분적으로 어떤 아이들은 부모님의 성화에 의해서 또는 일부는 뭐 지가 스스로 나 학원 갈래요. 학원 다니는 애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 연 단위는 학원도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에서 평가는 건강검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안 하면 건강 상태를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 오랫동안 한 10년 안 해가지고 중병에 걸려 뭔가 좀 증상이 나타나. 그러면 그때서 종합보기 해보니까 암, 산, 그러면 이제 절망이잖아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초등학교 때 점검을 했더라면 얘가 지금 수학이 부족한가 수학을 보충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수학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지 않잖아요. 이미 초등학교 때 수포자가 되버린 거예요. 영포자, 국포자. 그런데 다만 모를 뿐이지. 그리고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냐면 얘는 무엇을 잘해요. 친구들하고 같이 뭘 잘 나눠 먹어요. 또 얘는 심부름을 잘해요. 잘하는 것을 해주는 거 좋아요. 그게 그냥 부수적인 것이지 실력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학교를 다니는 목적은 아까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러면 꼭 배워야 될 지식을 배워야죠. 그리고 이해하고 자기 기억의 창구에 저장하고 필요한 경우에 다시 그걸 끄집어 쓰고 내서 쓰고 또 어떤 새로운 것에 부딪혔을 때 그동안에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것을 응용해서 창의력을 발휘해주고 이렇게 가는 것이지 머리가 비어있는 애가 뭐 무슨 체험학습이다 뭐다 해가지고 이것저것 본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이게 좋아집니까? 절대 맞습니다. 체험학습은 부수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것이 주가 돼서는 안 돼요. 일단 기본은 지식. 그리고 배우기만 해봐. 반드시 평가해야 되고 평가를 받으려면 준비를 해야 돼요. 복습하고. 그래서 이 창호 속에다 집어넣어요. 정리도 해보고. 그래서 평가를 시험을 봤어요. 다행히 결과가 좋았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성취감도 받고 만세도 한번 불러보고 그러면 나아가 더 잘해요. 자신감도 생겨요. 만약에 좀 준비가 부족해서 실패했어요. 그러면 좌절감도 느껴야 돼요. 초등학교 1, 2, 3학년까지 아니더라도 한 4, 5, 6학년 정도 되면 잘못했을 때 자존감도 느껴봐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딛고 일어서는 훈련이 필요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제 120세 시대에, 지금 어린이들은 120세대, 130세 시대인데, 그 긴 세월 동안 수많은 난관이 그 아이가 앞에 가는 거예요. 부모들이 끝까지 책임 못 져요. 애프터 서비스 안 돼요. 그러면 독립심을 길러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스스로 길러야 돼요. 스스로 헤쳐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부모가 배신해 줄 수도 없다. 바보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패하더라도 다시 용기를 내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훈련. 초등학교 때 작은 훈련을 계속 함으로써 중학교에 가서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초등학교 때 그걸 안 해버려요. 그러면 적응력이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중간시험 하나도 안 나와가지고 중학교 1학년에 올라와서 또 안 보고 자유학습에 그러면 뭐 1학년 자리에 2학기 때 보거나 아니면 2학년 가서 보면 어떻게 있어요? 충격이지, 대학교 때. 아니면 충격이나 구부리가 있어요. 어떤 애는 때문에 관심 없어. 공부에 대해 관심 없어. 개념도 없어. 그거 뭐 시험 가서 점수 나오면 나오고 안 나오면 알지. 30점짜리가 집에 와서 얼마 받았니? 30점. 웃어. 아무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날 밤에 그 부부가 미국 속에서 훌쩍거리는 사람들. 응? 너무 속상하고 슬프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 이 걔는 몇 과목에 포기를 하네. 그럼 중학교에 가서 수업 시간에 들어가야 할 일이 딱 하나예요. 자는 걸 왜 했어요? 그러니 그 인생이 뭐가 되냐면 그 인생이 우리가 이제 부모님 잘 만나서 잘 살 수 있고 또 못 살 수 있는 못 만나서 또 자기가 자수성가해서 잘 살 수 있고 못 살 수 있고 그래요. 근데 결국 우리 아이들의 인생은 또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거예요. 주변에 한번 잘 보세요. 부모는 가난했어요. 아들이 하여튼 어떤 연유가 됐든지 간에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부모들은 공부를 안 했어요. 하여튼 뭐 기회가 없어서 못했든 어쨌든 못했어요. 근데 애들은 아니얼만 메스대도 가고 외국 유학도 가고 그런 집들 있잖아요. 애들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본을 해줘야 돼요. 기본. 언제?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그 과정을 완전히 마스터한 애가 중고등학교에서 포기하는 비율은 거의 없어요. 그걸 부실하게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 중학교에 올라가서 그 부모님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별로 없잖아요. 그 아이가 진출할 수 있는 진로가 초등학교를 제대로 마스터했다면 10만 가지 했다면 부실하게 하면 5만 가지 그때 날아가는 거예요. 기회가 없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에요? 그래, 난 하고 싶은 거 하게 하지 뭐. 너 뭐 하고 싶냐? 그래 해라. 그런데 나중에 제일 하기 쉬운 게 뭐예요? 제일 하기 쉬운 것이 없죠. 그 가게 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좀 그러잖아요. 아무튼 환경은 중요하다. 초등학교 과정이 최고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초등학교 때 제대로 안 된 사람은 어쩌라고? 지금 좋아하시는 이런 경우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그럼 이제 지금부터 해야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고등학교 때 많이 하는 사람도 저는 봤어요. 여러 명은. 하여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의지, 동기부여. 제 제자 중에 대학교 공부 정말 관심 없어요. 대학생. 그리고 칠비치하고 아마 대학 성적은 거의 꼴찌. 이런 친구가 모두는 알아요. 그래서 겁대잖아요. 사고포시 학교에 좀 딱 나타나거든요. 깜짝 놀랐죠. 성관이가 좀 시리어 만났어. 네가? 네가 학교에 간 말이야? 너무 놀래가지고.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또 고시원에 열심히 네. 네, 또 다른 분. 네. 평상시에 뭐 TV에서 볼 때마다 인자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법대에 계시면서 연기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항상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좀 뵙게 되는 게 무한한 개인적인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얼마 전에 우리 공간 주공식을 위해서 우리 교장님이 왔고 교감님, 교장님이 왔고 식사를 한 20여 년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잘 교육관계 이제 좀 도와주셔서 멋지게 이렇게 변화되게 저도 강단에 와서 생각하고 오늘 불러보면서 정말 어느 우리 부사장님도 호텔을 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좀 느꼈고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시청하시면서 지금 갔었는데 연장님이 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우리 행정식사님 식사하다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밥맛이 갑자기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뭡니까?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 정말 좀 해결해야 되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교장님 여기 들어오시면 보시지만 본 건물이 좀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동장이 좀 밑에 있어요. 그러면은 차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밑에 우리가 주차한 것처럼 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식사를 할 때는 식당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위에 있는 건물에 식사를 하는데 그 식자재 차량들이 진입하기가 굉장히 지형상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간혹 조금 일이 안 좋거나 아침 때는 아예 식자재가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막 자라는 학생들이 신선한 것도 먹어야 되겠지만 또 공부를 못 받았을 때 우리 학교에 있는 관계자분들이 엄청난 고민이 쌓이는 것이 정말 좀 의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그 위를 이렇게 차니까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 우리 장기부장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여건으로 지형적인 여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대안으로 저한테 해결해달라는 얘기가 지금 농로를 통해서 학교를 진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 봐요. 그래서 우리 스무팀에서 조사를 좀 해보니까 농로는 지금 우리가 공권적으로 농로가 그렇게 없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공권적으로 다 있고 학교를 그 통해서 들어오는데 그러다 보면은 여기 안에 도로 구축을 새로 해야 되는 여건이라고 해요. 조사한테도.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 좀 검토를 해달라고 저렇게 말씀을 했는데 도와드리고 싶어도 학교 얘기가 있기 때문에 행정상 소관이 아니라서 그거를 좀 검토하는데 한계가 있다. 어떤 학교가 지원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그 부정적인 결과를 제가 그저께 받았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참아 얘기를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려운 그 자리가 이렇게 됐는데 계속해서 지원만 요청드리는 좀 저도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좀 바람 밖의 부분이라서 또 뭐 학생들의 그 없는 문제가 좀 해결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적극적인 지원을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네. 네.
네, 우리 보안 위원장님. 네, 말씀 감사하고요. 우리가 지금 우리 고창북중의 식생활 보안, 네, 식자재를 운반을 해야 되는데 도로가 마땅치 않아서 어려움이 있다. 그 말씀이시죠? 예, 우리 유수호 교육장 지금 안내해 주시는데요. 잘 살펴서 뭔가 방법을 좀 찾아봐야죠. 뭐 식생활만 지어놓고 도로가 없어서 식자재가 공급이 안 된다면 안 되겠죠. 네. 아무튼 뭐 이 자리에 저희 금시초문이라서 답을 바로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해결 방안을 꼭 찾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약속된 시간은 거의 다 준비하는 말씀인데 그래도 돌아가시면서 그때 꼭 질문했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계시면 안 되겠죠? 하나부터 안녕하세요. 교육감님 고창북중 운영위원장 이양주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라북도의 기초 학력 저하 문제가 심각했었는데요. 교육감님께서 취임하시고 최근 들어 기초 학력 관련 정책이 많아지면서 학업 성취도가 크게 개선되었는데 교육감님이 추구하시는 기초 학력 방안이나 가치관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네, 운영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아까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 가장 중요하다. 또 특히 초등학교 때의 평가는 총괄 평가라고 하는 걸 보고 그거는 건강 검진과 같기 때문에 꼭 주기적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우리 전부 특별자치도의 학교가 약 780개가 있습니다만 아이들의 기초 학력뿐만 아니라 학력 전반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격차가 있습니다. 전국 상, 중, 하는 하에 해당되고 다시 또 하를 상, 중, 하로 나온다면 어디에 해당됩니까? 하. 두 개를 붙이면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는 제대로 된 평가가 없었기 때문에 10년 이상 구체적인 데이터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년 3월에 초2에서 고1까지 고2, 3을 빼고 기초학력 진단 평가를 오래간만에 했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았어요. 지역을 불문하고 그 학생의 또 그 전체 3%에서 20%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기초학력 미달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어떤 상업대학교는 50% 이상이 미달로. 근데 문제는 그러면 도대체 기초학력 미달이 되느냐 안 되느냐 기준이 뭐냐? 기준은 내용 수준이 낮은 거예요. 예를 들면 고등학교 학생이 구구단을 외울 줄 알면 기초학력 통과. 못하면 미달. 얼마나 이게 낮은 근데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중에 부담 모델 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다. 문제의 심각성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부터 9개월간 열심히 아이를 특별히 지도를 했어요. 밤과 후에
보충학습을 시켰어요. 선생님들 수당을 제대로 들여가지고. 그리고 일부 초등학교는 한 반에 선생님이 2부를 배치했어요. 한 분은 진로가, 한 분은 버딩이를 학교에서 또 가르치고. 그렇게 하고 12월에 다시 진단평가를 했어요. 그랬더니 금방 좋아졌어요. 초등학생은 3분의 2가 기초학력을 넘어섰어요. 기준. 중학교는 3분의 1 약간 그 위. 고등학교는 3분의 1 약간 위. 그 기준을 벗어났어요. 특히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조금만 뒤를 받쳐주면 기초를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기초학력은 이런 식으로 계속 보충학습도 시키고 하면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학력 충족 여부 기준이 너무 낮은 것이기 때문에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들어가고 이게 실력이 초등 실력이 중, 고 다 연결되는 거지. 초에서는 형편이 없었는데 갑자기 중에서 솟는 애들은 많지 않잖아요. 있긴 있어요. 저 학교 다닐 때도 고등학교 1학년 막 들어왔을 때는 이제 그때 전부 전체 평가를 하잖아요. 테스트를 하는데 한 중간 전체에서 중간 아래였어요. 근데 얘가 1학년 때 정말 발에 땀나게 엉덩이에 땀나게 눌러 앉아가지고 열심히 하더니 쑥쑥쑥 올라가요. 결국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전주에서 3km 안에 들어가지고 서울 법대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서울도시 합격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보다 중요하죠. 그래가지고 금년 7월 저지난달이죠. 저지난달 초등학교 4, 5, 6학년만 초등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기말 시험을 봤어요. 또 기말 시험을 내보는 게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냥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중간 기말 시험 없는 초등학교 과정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중간 시험은 또 횟수가 많다고 봤거든요. 그럼 좋다. 이번에는 중간을 안 보고 기말을 하죠. 2학기 때도 볼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 군데서 전화가 와요. 학부모님들. 또 여기저기 제가 이렇게 수배를 하는데 그때마다 고맙고 애가 우리 이제 기말 시험이 있으니까 준비해야 돼 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다고. 부모님들은 바라는 게 뭡니까? 소질과 적성에 따라 아이들이 자기 길을 찾아가도록 하는 것, 찾아가도록 보는 것이 즐거움의 보람이죠. 근데 기초가 부실해가지고 길을 못 찾아. 여기 두드려 받아가고 저기 두드려 받아가고 완전히 장난이죠. 때문에 통과평가를 이번에 했고요. 계속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전국은 지금 경제적으로도 전국 최하위권이잖아요. 1인당 소득. 지금 전국의 인구는 전국에서 3.3%지만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작년까지는 3.4%에다가 갑자기 지금 한 6천 명이 줄었어요. 1년에. 3.3%를 주장했어요. 그런데 경제력, 우리가 전국에서 생산하는 거 그걸로 따지면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머리값도 지금 못하는 거예요. 사람 숫자는 머리수는 3.3인데 경제는 1밖에 안 돼요.
가난한 지역이에요. 불쌍한 지역이에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 가려워요. 그래서 얘들을 그래도 실력을 키워야 자기 앞길을 잘 찾아갈 텐데 이 정책을 잘못 만들어가지고 애들 앞길을 막아버리니까 이거는 엄청난 피해다. 사람들이 그 500원 달라고 뺐으면 뭐예요? 강도지. 그죠? 근데 앞길을 막아버렸다는 것은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그 피해는. 그잖아요. 근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학부모님들 왜 가만히 계세요? 뭐 하는 짓들이냐 지금. 제대로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해야 돼요. 그냥 사소한 거 여기 긁힌 거 가지고 막 트집 잡고 이것은 아니에요. 크게 봐요. 중앙교육은 확실하게. 그리고 뭐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 지금 그 학력 전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보니까 교육청이 장학관들도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위에서 관심 가지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니까 결국 이게 또 초, 중, 고 이 3단계 과정의 총 결산을 해요. 총 결산은 대입이에요. 원하는 수준과 적성에 따라서 원하는 대학을 가야 돼. 그것이 결산이고 그게 꽃이에요. 중간에 잘못되면 결산도 잘 못하겠죠. 근데 대입 지도도 매우 부실하게 있어요. 그동안 설명회도 충분하지 않았고 정보 제공도 형편이었었고 컨설팅도 제대로 안 하죠. 그래서 지금 설명회, 정보 제공 또 컨설팅도 제대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지금 수시 전형이 한 80일 남았거든요. 수시 전형 수능이 80일 정도 남았는데 80일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할 때도 더 올리죠. 지금 이 면접 같은 데도 농어촌 특별 전형이나 아니면 지역균형 선발 이런 걸 해서 학교에다가 좋은 대학에서 팁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에서 1, 2등 하면 갈 수가 있는데 다만 전제 조건이 수능에서 3과목을 전부 합쳐가지고 최소 등급 얼마 이내에 들어야 돼요. 그 조건을 맞춰야 되는데 그 조건을 맞추지 못해가지고 팁을 받았는데 못 받는 또 겨우겨우 맞춰서 갔어요. 근데 못 따라가지고 그분도 판단하는데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더 많아요.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인간학 같은 경우에 20명씩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20명 단위로 만들고 원하는 게 있으면 더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선생님 한 분을 저희가 붙여서 선생님이 그 방과 후에 야자 이렇게 컨설팅을 해주고 또 모의고사를 5번을 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서로 해설도 해주고 그런 방식을 통해서 수능 한 등급을 80일 동안에 올려보자. 그런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딱 한 분. 그냥 말씀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력 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고산 동충하고 교사 이승기입니다. 교육감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정부 교육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교사로서 몸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고 향후 남은 2일 동안 중점을 두어서 꼭
추진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면 무엇인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가장 어려웠던 점, 그리고 앞으로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취임하고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어떤 거냐. 사실 이 전북 교육을 배로 비유를 한다면 전북 교육호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전쟁을 하는데 큰 배, 아주 그 가파리 아닌 편편한 그 위에 이렇게 소사임이 없이 편편한 거기다가 뭘 싣고 가서 전쟁을 하죠? 비행기를 싣고 가죠. 요즘에는 비행기 싣고 가는 거 같아요. 미사일 쏘아버리고 있으니까. 근데 2차 세계대전 그때부터 이제 큰 배, 군함, 수십만 톤 되는 그런 군함에 비행기를 잔뜩 싣고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상대방 나라 부근에다가 그 비행기를 띄우잖아요. 폭격하고 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전북 교육호라고 해도 그런 항공모함처럼 항공기의 모함처럼 큰 배예요. 그래서 이 배의 배 머리를 좀 한쪽으로 지금 가 있는데 지금 원래 목표는 저기인데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것을 돌리는 것이 굉장히 힘들겠죠. 포트 같은 것은 몇 번 저으면 바로 돌리지 않아요. 워낙 큰 배이기 때문에 돌리기가 어려워요. 학생 수만에도 20만 명. 교사 직원 다 합쳐서 교사가 19,300명. 그리고 직원이 또 12,000명.总共 31,000명이에요. 학교가 780개. 그리고 유치원이 한 7, 800개. 연령의 시군에 지원청이 다 있잖아요. 이런 엄청난 배를 끌고 가는데 사실은 방향을 바꾸기 어렵다. 근데 그동안에 학력은 중요하지 않다. 애들은 그냥 좋아하는 거 시켜. 책임을 얘기. 전혀 책임을 못 지는 그런 얘기. 그 다음에 학생인권이 최고다. 이런 아주 중요한 정책인데 가장 중요한 게 두 개예요. 근데 그 정책을 이제 학력은 중요하다고 바꿔야 되니까 거기서 모든 것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도 봐야 돼요. 기초학력도 키워줘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동안에는 이제 그 정책적으로 최고 책임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그 정책을 막 바꿨을 때는 이거 아닌데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지만 몇 년 지나니까 이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고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아픈 것이 좋은 것을 쫓아내는 결과가 되잖아요. 악화가 결과를 구축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게 지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중간 기말 시험을 그전에는 출제를 다 해봤잖아요. 근데 거의 한 12년 정도 중간 기말 검사를 출제해본 선생님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기말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기말 시험 출제해본 분이 없어. 한 경력 10년까지. 장학사님도 없어요. 왜냐면 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안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거든요. 매일 쪽지 시험만 받는 단어 평가. 어저께 배운 걸 알고 있나? 이런 것만 봤는데 3개월 동안 배운 걸 알고 있나? 6개월 동안 배운 걸 알고 있나? 1년 동안 배운 걸 알고 있나? 이걸 하려니까 문제를 모르겠죠. 또 그게 오작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부담을 느껴요. 힘든다. 그래서 좋다 그러면 출제를 해드리면 그래가지고
어느 집단이나 항상 매사에 적극적인 분들을 계셔요. 그런 분들. 그리고 완전히 모범적으로 하시는 분들. 누가 시키지 않고. 그런 분들이 사실 그 조직을 끌어가는데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모이세요. 물론 수단을 드리지만 그분들이 출전했어요. 그래가지고 문제은행식으로 해서 그걸 선생님들이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갖다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렸어요. 앞으로 그 계속 그렇게 가려고 생각해요. 네,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죠? 기억하시는 분? 네, 그렇죠. 제가 지금 집중하고 계신가 봤어요. 집중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큰 대응 방향. 이렇게 전국 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 정책.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바꾸는 것이 힘들었어요. 지금 이제 바꿨어요. 바꾸고 그 대머리를 확 돌려놓고 계속 항지 앞으로 나가고 있어요. 잘 나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앞으로 역적으로 두어서 할 것이 뭐냐. 전국 교육이 살 길은 실력과 발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정치적으로도 우리가 고립되어 있잖아요. 전국을 누가 알아줍니다. 전혀 알아주잖아요. 밖에 나가면 전국 출신이라는 밝히기가 어려운 정도입니다. 경제 바닥이잖아요. 전국 경제 바닥이에요. 우리 의사님이 그래서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기업도 만들기 위해서 엄청 애를 쓰고 있고 딸둥이가 많은 업적을 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그래도 워낙 이것이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 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 오늘 현재 상주하에서 2년 동안 제가 하루를 25시간 왔고 밤낮 없이 사실은 열심히 뛰었어요. 그런 결과로 부분적으로 어떤 부분은 한 중 정도는 지금 가 있다. 아직도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학력만큼은 아무튼 속도를 더 내서 선생님들이 지금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요. 첫째. 그리고 부모님들도 생각을 조금씩 갖고 계신 걸로 생각하는데 맞나요? 좀 시원하네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핵심 정책 두 가지. 첫째는 실력이 중요합니다. 학력 신장. 그리고 학력 신장과 함께 늘 따라가는 것이 뭐라고 했죠? 발음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권이 바로 서야만 수업도 가능하고 수업 방해 행위를 안 할 거 아니에요. 선생님 어렵게 하니까. 또 생활 지도도 할 수 있어요. 수업을 방해하는 애들, 그런 애들은 밖으로 내보내야 돼요. 내보낼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은 아직 못해요. 앞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제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부모님한테 연락해서 데려가세요. 지금 미국 여기 이것들은 굉장히 없죠. 오래 전부터 그렇게 했어요. 수업을 어디서 방해를 해? 감히. 그런데 어설프게 학생 인권 찾다가 우리나라는 이 모양이 됐어요. 저는 다르게 얘기합니다. 수업 방해하는 애들은 교실 밖으로 내보내야죠. 그리고 부모 불러서 데려가라고 해요. 될까요? 그렇게 해야만
선의의 피해자들, 다른 아이들이 무슨 죄입니까? 그럼 요즘에는 선생님이 생활 지도권이 없어요. 지들 멋대로 해야 되지. 그리고 거기서 선생님한테 자존심 내세우고 또 애들한테 어떤 영웅심 이런 걸 막 내보이고 그런 애들을 잡아야 돼요. 잡아서 길을 죽여놔요. 못하게 해요. 그래야 다른 아이들이 제대로 학습권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수를 위해서 그런 일탈행위를 하는 애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제재를 해야 된다. 물론 체벌하자는 뜻은 아니에요. 예, 여기까지 해서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 이후에도 고창 폭주의 발전, 또 우리 고창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본교를 방문해주신 사과사 교육감님께 지금까지도 무심양으로 많이 도와주셔서 대학교 이렇게 발전했는데 앞으로도 좀 많이 좀 도와줍시다. 큰 박수 쳐주세요. 지역 주민과 함께하고 우리 고창 북중학교 교육과학과 함께한 간단히 모두 마치고 사진 촬영을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길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사진 촬영하고, 밖으로 나가시면서, 교육감과 앞서 끝내겠습니다. 앉아 계십시오, 잠깐만. 이대로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잠깐만 이대로 앉아 계십시오. 아니, 앞서 앉아주시는데 이대로 하겠습니다. 잠깐만 앉아 계십시오. 가까이 앉으세요, 가까이. 사진 촬영 이대로 하겠습니다. 잠깐만 앉아 계십시오. 자, 선생님 앉아주세요. 이시요. 아이고, 됐었네. 앞으로 앉아주세요. 자, 선생님은 좀 안내해주세요. 선생님 앞으로 좀 안내해주세요. 여자는 잠깐 같이 해주세요. 자, 일어서 볼까요? 잠깐 일어서 보실까요? 자, 조용히요. 일어서 보시겠습니다. 자, 일어서 보시겠습니다. 딱 보고 앉을 것 같은데. 의자. 자, 좀 앞으로 나오세요. 좋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좀 뒤에 있는 와도 괜찮습니다. 저 앞으로 오세요. 저 학생들도 앞으로 오세요. 저 뒤로, 저 학생들 앞으로 오세요. 자, 시간 좀 빨리 오세요. 됐습니까? 사이드를 같이 오세요. 자, 집중해주세요. 자, 그냥 한번 찍으시고, 상위 북쪽 화이팅 하겠습니다. 자, 그냥 한번 찍으시고, 자, 제가 고창 북쪽으로 화이팅을 한번 하겠습니다. 찍어도. 고창 북쪽!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네, 약합니다. 자, 전국교육 화이팅 하겠습니다. 전국교육 발전을 위하여 화이팅! 다시 한번, 전국교육으로 화이팅을 하겠습니다. 전국교육! 좋습니다. 아이고, 오늘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찍혔는데 그 나는 처음 근데 이거 내가 탔고 제발, 저기서.